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좀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날짜가 이제 월요일인데요. 아마 토요일 날 여러 가지로 좀 피곤하셨겠지만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저도 오랜만에 좀 가슴이 탁 트이는 좀 상쾌한 기분을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하고 또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모자란 점이 있었지만은 그거야 회를 거듭하면 다 이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필요하던 상황에서 걸맞는 행사가 무사히 치러서도 굉장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이제 김남국이 이제 마녀 사냥을 당했더니 어쩌는 이제 얘기를 내서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남국이 지금 마녀 사냥을 당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러고저러 말이 많은데요. 경향신문 5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라고 얘기할 것인가 라고 두둔을 했고, 김 의원의 처음 코인 투자 얘기가 나왔을 때 갑자기 60억 얘기가 나오고 내부정보 이용한 것이 아니냐, 뇌물받은 것이 아니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굉장히 마녀사냥하듯이 여론재판이 이루어졌다. 도덕적 기준이 시대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다. 국회의원인데 왜 코인 투자를 하느냐는 말하는 분도 계신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라고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민주당이겠죠. 우리가 너무 깨끗한 척하면 오히려 그 기준으로 국민들을 문제되게 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보여질 것 같아서 더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김 의원 개인도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당 동료 의원들의 공동의 책임일 수도 있다.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입법 미비의 문제도 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에 대해 우리가 신고하지 않는 것을 그냥 둔 것 아닌가. 우리 의원들 중에 코인 투자한 사람이 또 있을지 누가 아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거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서 또 5월 14일에 민주당 쇄신을 위한 의원총회에서도 통치 능력으로서의 우월성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의총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 비교 우위가 있어서 선택받았으니 도덕적 우위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니 우리에게 표를 달라는 건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다. 이게 기억하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양이원영은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서 큰 활약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방미할 당시에 한국 이제 넷플릭스가 한국에 이제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하겠다고 한 그 보도가 된 내용을 두고서 왜 한국이 넷플릭스에 투자하냐면서 이제 오동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사람이 좀 민주당의 통치 능력을 운운하고 있는데 통치 능력을 논하기에 앞서서 독해 능력이나 좀 국문 독해 능력이나 좀 키웠으면 좋겠고요. 당시에 저도 좀 여러 가지 황당했지만 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것 자체도 놀라웠고, 또 두 번째 넷플릭스가 과연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이유는 있는 건가? 한국이 투자하겠다 그러면 넷플릭스가 투자를 받아주는 상황인 건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전반적인 경제나 사업 분야, 산업 분야에서 기본적 상황 판단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고, 말은 복잡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김 의원이 마녀사냥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면서 어정쩡하게 지금 도덕적 문제 제기는 옳지 않다는 식으로 김남국을 옹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남국의 문제가 김남국 개인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공동 책임이라고 한 부분은 저도 100%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김남국만 해먹었겠냐는 말에도 100% 동의하고, 전체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에도 100% 동의합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는 그 천주교 일당들이 지금 이런 데 빠지지 않고 있죠. 국민일보 5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소속 지성용 신부가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느냐는 내용을 이제 14일 페이스북에 이제 올렸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헌법, 형법, 민법, 상법 외에도 국민정서법이라는 묘한 법이 작동한다. 요즘은 대부분 언론이 만들어내는 법이고, 김남국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며 그저 제 돈 가지고 투자한 것이고 평소 검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걸 다시 청년 문제로 위선 프레임으로 엮어서 대통령실 공천 관련 태용호 사건부터 대일본 구룡 외교 부정 여론을 회복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5월 2일 날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재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는데,
뭐 이를 두고도 이상하다. 누군가 분열을 위해 틈을 보고 이간질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한규가 청와대 친문완장을 차고 숨어있는 엑스맨이었던지 건지 의심스럽다. 뭐 누구든지 욕망이 없는 자만이 김 의원에게 김남국에 돌을 던져라. 뭐 김남국이 수도자도 아니고 승려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다. 뭐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는가. 뭐 이 말에는 더 동의할 수가 없네요. 수도자, 승려, 신부도 돈을 밝히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김남국이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장동에서 50억 클럽을 만들어 처먹어도 설설 쓰던 기자들이 아주 이때다 하고 승냥이처럼 물어뜯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를 말아먹은 제일 나쁜 놈들은 기레기들이라고 생각했다. 그 죄가 없는 자보고 김남국에게 돌을 던지라고 얘기하면서 뭐 본인은 또 기자들한테는 맹렬히 또 돌을 던지고 있는 뭐 이런 자가 도대체 뭐 신부는 맞는 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죄가 없다야 뭐 돌을 던져라라는 말도 뭐 이럴 때 쓰는 말인 건지, 뭐 성경의 또 기본 내용은 좀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이 문제의 이 신부라고 지칭하기도 뭐 그런 지성룡이란 자는 2020년 성추문 논란 속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 날 페이스북에 하늘에서 굳은 비가 하염없이 내린다. 누구든 죄 없는 이가 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죄 없는 이가 돌을 던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부가 왜 왈가왈부하는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카톨릭이라는 교단이 우리나라에서 그간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김수환 추기경에 돌아가신 이후에 특히 이제 이 대한민국 천주교 교회에 정말 심각한 문제점들이 계속 노동되고 있습니다. 일부 신부라고만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카톨릭의 어떤 고위 성직자들, 주교, 대주교, 추기경들도 지금 이상한 뭐 그 성명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지금 대부분 보이고 있고, 뭐 그러한 교단 전체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성룡 같은 자가 이러고 저러고 헛소리를 떠들고 있고, 왜 죄 없는 사람 보고 돌을 던지지 말라고, 죄 없는 사람이면 돌을 던지라고 해놓고 왜 본인은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돌을 던져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부니까 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또한 최근에 뭐 박주환이라는 작자는 이자도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 소속되어 있는 작자인데, 그 윤석열 지난해 12월 2022년 11월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대통령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모습이 담긴 합성 사진을 SNS에 올리며 비나이다 라고 썼다고 해서 좀 문제가 됐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박창신이란 또 작자는 북한의 천안함 북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보수 정권이 집권 연장으로 만들어낸 종북물이라고 떠들었던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인터넷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톨릭 교단은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없죠. 10년쯤 전에 개봉된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 밝혀진 그 천주교 사제들의 성년도 아니고 미성년자들에 대한 온갖 성범죄를 수십 년 동안 은폐하고 해당 신부들을 보직만 이동시켜가면서 피해자들을 양산했던 것이 공공연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베네딕토 16세가 이제 이런 일에도 이제 책임을 지고, 뭐 물론 건강 문제가 제일 중요했습니다만은 사상 초유의 교황의 이제 생전 그 양위가 이루어졌던데요. 과연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느냐? 한국 카톨릭 교회는 사제들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천주교 교회가 사과하고 반성한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그 한국 천주교회 수장을 맡기 이전에 노기남 대주교라는 분이 계셨지만, 이분 뭐 일제시대 때 아주 뭐 적극적으로 치행하셨던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등박문을 죽이고 의거를 하셨을 때 워낙 그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앞두고 종부성사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있는 천주교 교단은 이를 거부하고, 이러한 독실한 신도의 간절한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 사제 한 분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종부성사를 진행을 하니까 이 사제를 징계를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뭐 천주교만 제가 뭐 국한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워낙 이제 이른바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이상한 단체에 속한 자들의 어떤 행태가 그 극악함이 아주 날로 지금 그 행태를 거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의자치비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대한민국은 국가가 종교단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천주교 교단이라던가 천주교 신자들이, 신부님들은 그래도 소득세를 낸다고 말씀하시지만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다른 종교 교단과 다를 바가 없고, 그 중에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움베르토 에코가 썼던 그 소설 장미의 이름, 그래서 이게 영화화 됐었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이단 신문을 지당해서 악명을 높였던 이른바 카톨릭 성인 베르나르도라는 작자가 그 영화에서는 이제 성난 민중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만은 실제 역사는 지금도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고 원작 소설에서도 그렇게 분노로 죽는 모습은 안 나와. 그 자리를 이제 어떤 뭐 봉기가 일어나니까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조국 일가가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방귀끼나 끼는 사람들 중에 조국 일가만 사모펀드하고 온갖 특혜 받고 불법 입학시키는 건 아니라는 것은 뭐 아는 사람 다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이에 대해서 조국이 왜 침묵을 하는가? 본인도 여러 가지 사례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도하는 저질 쇼를만 할 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까지 않는지. 그러면서 이른바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동훈, 나경원 자식들만 공격을 합니다. 이들이 문제가 되면 얼마나 문제가 될까요? 이들 다 지금 뭐 유학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동훈, 나경원 자식들만 어떤 뭐 공격하면 다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번 김남국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김남국이 억울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앞둔 내부 청소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 밝혀라. 아는 걸 좀 다 밝혀라. 앞서 말씀드린 영화 스포트라이트에 보면은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 성범죄를 저지른 신부를 사제를 찾아가니까 그 사제가 하는 말이 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 이제 천주교 교단을 대리했던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사건 초기에 이제 보스턴 글로브의 해당 내용을 제보까지 했는데 보스턴 글로브 언론사가 이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그리고 다른 변호사는 그 명단, 그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그 사제들의 명단을 확인을 해줍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것이 과연 뭐 범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지만 그 영화에서 그 변호사들이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떤 이제 천주교 교단의 이제 미성년자 성범죄 은폐에 사실상 뭐 동조를 하고 이를 도움을 줬지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고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보스턴 글로브 기자들의 취재에 그래도 소극적인 형태나마 이 그 협조를 해주는 그런 게 있었고 바로 이런 부분이 뭐 우리나라 미국의 차이가 아니냐 뭐 우리나라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여러 뭐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건 매한가지인데 미국은 그래도 어떤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다고 이제 드러났을 때는 이것을 이제 폭로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반면에 뭐 대한민국은 뭐 이 마당에 이르러서도 대학에 대한 불법 특혜 입학이라던가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을 포함한 상류층들의 이런 부적절한 코인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은폐하기 바쁜 그 차이가 결국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고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한 저는 결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진다 하더라도 선진국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결과적으로 또 보면은 이 좌파들 앞서도 이제 본 바와 같이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하면 이제 뭐 국민의 뜻이자 그러면서 이거를 따르라고 얘기해야 된다 하면서 또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국민들 탓을 합니다. 국민들이 왜 이러냐 국민정서법 아까 천주교 전유교원 사제단에 속해 있는 그 인간의 그 표현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비단 정치 이슈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사형제, 간통제 폐지에 골몰합니다. 여기에 반대하면 반인권적이고 오래된 수구적인 사람이라고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남국, 조국, 저도 뭐 어떤 탐욕, 욕심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김남국, 조국이 처벌받고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이득을 나는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이들을 감싸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극도의 분노와 역경을 느끼는데요. 이번 김남국의 코인 사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제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얼렁뚱땅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이런 작태들에 대해서 절대 이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특히 사제들이 사제라는 신분을 앞장세워서 무언가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나쁜 일을 도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모습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겠다. 개선되지 않으면 조금 더 우리나라가 더 나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